전 세계 어딘가에서 매일 누군가는 짐을 싸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도쿄도, 파리도, 뉴욕도 아닙니다. 점점 더 많은 유럽인들이 여행지도 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손가락으로 짚기 시작했고 그 손가락이 멈추는 곳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이 아니라 전주입니다.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벨기에 출신의 커플 유튜버 라라와 세바스티앙입니다. 이들은 이미 한국 여행을 여러 차례 이어오고 있는 진성 한국 마니아로 부산에서 시작한 여정의 다음 목적지로 전주를 택했습니다. 특별한 계획도 완벽한 동선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국이 좋아서 온 사람들이 한국의 골목길로 스며든 48시간. 그 기록이 지금 유럽 전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라라는 이 나라에서 가장 좋았던 점이었다며 말을 꺼냅니다. 전주에서 화장실을 찾는 일이 단 한 번도 어렵지 않았다는 것, 그것도 전부 무료였다는 것, 그리고 어딜 가나 청결했다는 것, 골목을 걷다가도 산을 오르다가도 그 어디에서든 화장실은 언제나 있었고 돈을 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벨기에에서는 카페에 들어가 음료를 주문해야만 화장실을 쓸 수 있다는 현실과 비교하며 이건 관광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일상의 기준 자체가 다른 것이라고 했는데요. Ce que j'apprécie vraiment dans ce pays, c'est que, bon, c'est pas là la toilette, mais du coup, ils indiquent que là-bas, il y a des toilettes. Il y a vraiment des toilettes à chaque coin de rue, littéralement. Genre, même quand j'ai fait ma randonnée dans les montagnes, il y avait des toilettes et elles sont gratuites à chaque fois et hyper propres. Enfin, je sais que c'est bête, hein, mais chez nous, il y a pas ça, hein. Nous, pour avoir des toilettes, il faut à chaque fois aller consommer dans un café. C'est hyper contraignant, je trouve. Et ici, Et quand on en trouve une dans la rue, elle pue. Ouais. Et voilà. Le petit point positif de la Corée, je trouve. Et il y avait pas ça au Japon. 그리고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일본에도 이런 건 없었어. 일본에도 없었다는 말. 그 한마디가 유럽 시청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미 한국에 상당히 익숙한 외국인들조차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인지 몰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바스티앙은 한옥 거리를 처음 마주한 순간 부산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라며 연신 감탄을 쏟아냅니다. 기와지붕이 줄지어 늘어선 골목, 담장을 넘어 흘러내리는 초록빛 나무들. 그 풍경이 유럽의 어느 관광지와도 닮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걷는 내내 실감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한 숙소는 한옥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진짜 한옥이었습니다. 주인 가족과 집을 나눠 쓰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 문을 열면 작은 마당이 나오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통 주거 공간이었는데요. 라라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 특유의 온기를 직접 발로 느끼고 맙니다.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온돌이었지만 유럽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바닥 난방은 그녀에게 완전히 새로운 감각이었던 것이죠. Le sol est chauffé. Le sol est toujours chauffé. Du coup, moi, je suis venue comme une conne avec mes Uggs. Donc, vous voyez mes pantoufles que je mets toujours, mes Uggs. Je les ai pas utilisées une seule fois du voyage, donc c'était vraiment très très bon. 바닥이 따뜻해. 여기는 항상 바닥이 따뜻해라며 한참 동안 발바닥으로 온기를 느끼는 라라. 슬리퍼를 잔뜩 챙겨왔다는 그녀가 여행 내내 그것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유럽에서 온돌과 같은 바닥 난방 시스템은 고급 시공을 따로 요청해야 하는 프리미엄 옵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오래된 한옥 숙소에서도 이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죠.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해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이들의 눈에는 이렇게 신기한 경험으로 남습니다. 한옥의 따뜻한 바닥에 감탄을 마친 두 사람, 이제는 배를 채울 시간이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골목 안쪽 줄이 길게 늘어선 식당 앞에서 잠시 멈칫하게 되는데요. 대기 시스템이 한국어로만 되어 있어 번호표를 뽑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한 한국인이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상황을 해결해줬고 번호를 넘겨줬습니다. 외국인이라고 적힌 그 번호표를 손에 쥔 라라는 잠시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낯선 땅에서 건네받은 그 배려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는 듯 웃음을 터뜨립니다. Du coup, là, on peut rentrer dans ce restaurant coréen, mais il faut prendre un numéro parce qu'il y a toute une file. Il faut prendre le numéro pour savoir que c'est nous le prochain, mais il faut avoir un numéro coréen. Du coup, on en a pas. Bref, il y a quelqu'un qui nous a aidés pour être dans la file, quoi. Et du coup, il nous a donné ceci. Et j'ai traduit ce que c'était écrit. Attendez. Est-ce que ça se voit? Est-ce que vous voyez? Il est écrit étranger. 마침내 자리에 앉아 전주 비빔밥을 주문한 두 사람. 상에 오른 건 전주식 비빔밥이었습니다. 뜨거운 돌솥이 아닌 유기그릇에 담겨 나왔고 달걀은 생으로 올려져 있었는데요. 라라는 그 비주얼을 보자마자 카메라부터 들이댑니다. 전주 비빔밥, 김치전, 육개장까지. 상 위에는 색색의 나물들이 쌓여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한국 식문화의 사전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너무 맛있어.
나한테 약간 매운 것 같긴 하지만이라며 눈을 찡그리면서도 숟가락을 멈추지 않는 라라. 이거 먹고 좀 고생하겠는데라는 말을 하면서도 이미 비빔밥의 절반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런데 이날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로 향한 한 국수 전문점에서 두 사람이 마주한 만두가 그것이었는데요. Il est trop bon. Ah mais il y a aussi de la viande dedans. Hein. Oh waouh. Ah c'est un peu piquant par contre. Ah mais c'est juste bien. Oh, c'est super bon. Sûr. Bah je vais goûter celui au bœuf du coup. C'est extrêmement bon. Celui-là il est juste pas, il est pas épicé en fait en gros. C'est un peu celui au kimchi, mais sauf sans le kimchi et plus doux. On en a 10 pour 4 euros. Eh ben, rien que ça vaut déjà la peine. Extrêmement bon. Ah là, vous voyez mon sourire. I am contente. 사유로 우리 돈으로 6,000원 남짓한 금액의 만두 10개. 라라는 만두 하나를 입에 넣는 순간 지금껏 참아왔던 감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얇고 탄탄한 피, 그 안에 꽉 채워진 김치와 고기. 점수는 두말할 것도 없이 10점 만점에 10점. 그것도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 정도 만두를 벨기에에서 먹으려면 최소 3배는 더 내야 한다며 세바스티앙도 고개를 끄덕이고 맙니다.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조선시대의 역사를 400년 넘게 간직한 유적지를 방문합니다. 세바스티앙은 현장 안내판을 영어로 직접 읽어가며 이 건물이 임진왜란 당시 불길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전해줬는데요. 600년에 걸친 조선 왕조의 역사를 1200권의 책으로 담아낸 이 기록물들이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에 세바스티앙은 말없이 건물을 올려다보며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책이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야 아는 그의 한마디에는 여행자가 아니라 역사 앞에 선 한 사람의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Si j'ai compris, si j'ai bien traduit avec mon anglais crédible, Approximatif. ce bâtiment est un piloque, qu'ils appellent ça. Pendant la guerre, les Japonais ont attaqué. Il y en avait quelques-uns en Corée et c'est le seul qui a survécu au feu. Tout cet endroit ici, ça appartenait à une dynastie pendant 5 ans, ils ont imprimé 1200 livres. Et tous ces livres sont maintenant classés patrimoine de l'UNESCO. 그리고 라라는 유적지를 나오며 덧붙입니다. 입장료가 3,000원, 채 이후로도 안 됐다고요. 유럽에서 비슷한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려면 최소 15유로에서 20유로는 기본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 가성비는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강력 추천한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요. 점심이 되자 숙소 주인이 직접 추천해준 식당으로 향하는데요. 테이블 위에 차려진 건 말 그대로 한상 차림이었습니다. 불고기 비빔밥을 중심으로 냉채 누들, 피시케이크, 직접 만든 소고기 완자 스테이크, 그리고 가득 채워진 반찬들까지. 라라는 그 풍경 앞에서 잠시 말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On vient de recevoir tout notre petit menu. C'est énorme, on a plein de sides. Je sais même pas tout ce qu'on a. J'ai aucune idée. Mais en tout cas, on a pris un bibimbap, bulgogi. Enfin, la famille à côté, elle nous regarde fois 1000. J'ai trop... Ouais, ça a l'air trop bon. Bah oui, c'est plus simple. C'est très bon. Il manque un peu de ça. Déjà, je peux vous dire que je recommande l'endroit. Je peux noter un 9 sur 10. 각자 11유로, 우리 돈으로 약 16,000원. 이 금액의 그 상차림이라면 유럽 어디에서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가성비입니다. 우리가 함께 먹은 것 중에 오늘이 제일 맛있게 먹은 날이었어라며 식사를 마친 라라가 국자를 내려놓고는 세바스티앙에게 진심이 담긴 눈빛을 보냅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58센트짜리 자전거 대여로 전주 강변을 달리고 한국인 커플의 도움을 받아 텐덤 자전거를 타며 여행의 후반을 채웁니다. 강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 전용 도로, 깨끗하게 정비된 산책로, 중간에 설치된 공용시설들. 라라는 달리면서도 연신 카메라를 들어 그 풍경을 담는데요. 자전거 대여에 58센트를 내고 오후 내내 탈 수 있다는 사실에 유럽과는 너무 다른 현실을 실감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유럽 주요 도시의 공공 자전거 대여는 보통 30분 단위로 1유로 이상을 요구하거든요. 음식, 숙소, 이동, 문화, 위생. 전주에서의 48시간은 이 모든 항목에서 이들의 기대를 넘어섰습니다. 라라는 영상 마지막에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부산에서 하룻밤을 빼서 전주에 3박을 했어야 했다고. 처음엔 기대보다 작은 도시일 거라 생각했지만 떠나는 날이 되어서야 48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걸 알았다고요. 전주라는 이름이 유럽인들의 여행 버킷리스트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는 지금 한국인인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스쳐 지나온 도시가 누군가에게는 생애 가장 기억에 남는 48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자랑스럽지 않나요?